안녕하세요. 성수중학교 교감 원유미입니다. 자유학년제 학부모 연수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자유학년제 취지와 개요 등을 소개하는 총론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와는 정말 느낌이 다르죠. 초등학교까지는 좀 놀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입시도 실감이 나고 공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경험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막연해요. 아이의 첫 중학교 생활, 그리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자유학기제. 부모님들은 불안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유학년제 왜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성장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공지능 AI와 함께 살아가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AI와 경쟁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식상한 표현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첫 시연 행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5년 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말 그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 손석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프로펠러 16개를 이용해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택시입니다. 프로펠러가 빨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실제 사람은 타지 않았지만 성인 남성 무게에 해당하는 80kg의 쌀포대를 싣고 비행했습니다. 한강 위 50m 상공에서 약 7분간 2바퀴를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한 드론 택시. 현장에는 해외에서 상용화를 앞둔 1인용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영국 해병대가 흡사 아이언맨 같은 특수 제작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건데 전투력이 기대되죠. 성민혁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해병대원이 보트에서 솟구칩니다. 빠르게 날아 군함 갑판에 착지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 영국 왕립해병대의 비행훈련 모습입니다. 대원 42명이 이 슈트를 장착했는데 가격은 한 벌에 4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직업의 세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주도하는 산업사회, 즉 ICBM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 기존의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납니다. 지식의 주기가 너무나 짧아져서 미래학자들조차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합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되고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하게 된다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교육에 대해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능 정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미국의 교육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재계 또 정책 위반자 등이 모여 21세기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 4가지 4C 역량을 발표하였습니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런가 하면 2018년 OECD에서는 핵심 역량 3가지를 발표했는데 창조하는 힘 중요하죠. 책임지는 힘이라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학생이라면 배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저는 이것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텐션과 딜레마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 하니 연전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김주영 선생님이 강혜서를 보고 유리 멘탈이다 라 하면서 명상실에서 명상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김주영 선생님의 교육 목적에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방식은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역량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의성, 자기관리, 공동체,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역량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하는 능력, 소통, 협력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이 3가지가 되겠죠. 상상하는 능력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망각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기억이라고 답한다면 9세대입니다. 망각의 반대말이 요즘은 상상으로 국어사전이 바뀌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왜 하는지, 자유학년제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획일적인 정답 하나만을 찾아내는 교육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루 15시간씩 암기하고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배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동료와 협업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친구와 경쟁하며 줄 세우는 평가가 아니라 경쟁의 상대는 과거의 나.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와 비교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 그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혹시 이런 시험이 공정하고 타당한 시험이라고 여기시는 분 없으시겠죠? 우리 아이가 코끼리과인지 거북이과인지 그 차이를 인정하고 키워주자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취지입니다. 자유학년제 간략히 소개하면 중학교 1학년 동안 연간 221시간 이상을 자유학년제의 4가지 활동, 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을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참여형의 수업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를 한 학기만 하게 되면 자유학기제라고 이름 붙이고 자유학기를 2학기를 하게 되면 자유학년제라 합니다. 2013년 연구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고
작년 2020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서울시내 전체 388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로 계승되어 유지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은 3년간 3,366시간의 수업,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21시간이 자유학년제 활동이 됩니다. 이 자유학년 활동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므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서 학교마다 차별화된 다른 특색화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교과 수업 시수를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전환했다 하니 실수가 줄어들어 수업 내용이 배우는 내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수업 방식은 프로젝트 학습, 실험 실습, 토의 토론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배우는 그런 활동 중심 수업이 됩니다. 자유학년제 시험을 안 보는 평가, 시험을 안 보는 평가가 없는 제도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실 텐데요. 자유학년제 평가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지필 총괄 평가를 하지 않다 뿐이지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별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생 참여 수업을 한 후 활동 내용이나 학생의 참여도와 태도, 성실성 등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생활기록부에도 서술식으로 기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전에는 교과 수업으로 오후에는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자유학년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교과 수업이 되었든 자유학년제 활동이 되었든 학생들은 수업 중에 매우 바빠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자유학년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체험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 진짜 바빠요. 할 것도 많고요. 그런데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학교의 자유학년제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한번 보면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7시간을 줄여서 교과 수업으로 27시간, 자유학년 활동으로 7시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은 주당 4시간인데 1시간을 줄여서 과학 수업 3시간을 하고 그 줄어든 과학 시간을 활용하여 과학과 연계된 주제 선택 활동을 하게 됩니다. A학교의 시간표 한번 볼까요? 1학기 때 119시간, 2학기 때 102시간 해서 총 221시간이 되는데 1, 2, 3, 4, 5교시의 교과, 수업,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다면 6, 7교시의 주제 선택 또는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수업의 재미는 더하고
경쟁은 줄이고 미래 역량은 2배로 키우고 꿈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중학생 아이들의 장래 희망, 제가 교직을 시작하던 80년대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러더니 90년대가 되니까 프로게이머, 2020년대 아이돌 가수. 요즘 아이들은 장래 꿈이 뭡니까? 건물주. 우리를 씁쓸하게 하죠. 자유학년제의 슬로건은 나를 공부하자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를 공부하자는 거고, 선생님들은 수업 방법을 바꾸어서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자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나를 공부하자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성장하자입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유학년제 지원센터를 찾으신다면 학교 단위의 우수 사례, 또 여러 가지 연구자료, 활용 자료들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에서도 자유학년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자료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동안 이수한 과목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기본적으로 교과는 다른 학년의 ABCD 성취도 기재한다면 1학년 자유학년제 동안에는 P, 이수로 기재를 합니다.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문장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참여했는지, 활동했는지를 기재하게 됐고요. 자유학년제 활동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재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가장 깊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학력을 알 수 없어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시험 안 보고 노는 학년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시험 안 보고 놀고 소비돼 버리는 그런 자유학년제 활동 아닙니다. 시험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식의 총괄 지필평가가 없다 뿐이죠. 과정중심 평가를 해서 학생의 변화, 성장, 도달 정도 평가합니다. 자유학년제 시험 보지 않으니 쉬어가는 학년이다? 자유학년제 활동 쉬어가는, 노는 학년 아닙니다. 놀면서 소비해버리는 학년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시험 안 보면 절대 공부 안 하는데 그러니 학원으로 빡세게 돌려야 하는 거 아닐까? 불안하시죠? 불안감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학교를 또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세요. 1학년 동안 시험 보지 않아도 고입에 영향 없나요? 자유학년제 활동 1학년 성적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에 공부하는 방법 배운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우수한 학생이 됩니다. 왜? 교육체제가 바뀌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평가 방식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전체 학년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1등급이다, 9등급이다 하는 나누는 학년 전체 평가이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로 바뀝니다.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이수를 하고
이수하면 학점을 받게 되고 학점이 누적되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인근의 공유 캠퍼스 또는 거점 학교 또는 온라인 학교에서 또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반의 학생 30명이라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서 각각 다른 30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했을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역량이 키워지고 있다고, 성장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 성취도도 자유학년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생각해 보시겠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안감 내려놓으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재능을 성적에만 가두지 마시고 배움의 주체로,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 경로 대신 그리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엔진, 다른 사람이 대신 조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먼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인데 수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엔의 미래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학자 제롬 글렌이 미래학교는 이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학교에서 집단 지성 포털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각자 검색하고 공부해서 학교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체될 수 없는 실험이나 실습, 체험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융합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융합 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꿈 응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코끼리과인지 거북이과인지 자세히 보시고 또 대입, 고입 이런 진학이 아니라 멀리 진로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를 알아채고 있을까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밤새 게임만 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엔 책도 보고요. 저를 보면 맨날 짜증만 부렸었는데 요즘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윤수리가 좋아할 만한 진로를 저도 알아보고 있고요. 이렇게 책으로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가 대화가 많아진 거예요. 엄마! 이번 공연 보러 올 거지? 당연하지. 누구 딸이 한 건데. 윤슬이가 달라졌다는 것은 확실한데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이것이 핵심 역량이군요. 잠깐, 핵심 역량? 그게 뭔지 교육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한 번의 기회로 평가받는 시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은 미래 인재를 준비할 수가 없죠. 이제는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생각하되 동료들과 소통하고 비전이 있는 꿈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으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